딱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출장 잘 다녀왔고요. 네네, 잘 다녀왔습니다. 출장 가보고 지방까지 출장 가보니까 분위기 어때요, 주말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야 되는데 네네. 주식장은 창간이 있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오늘 아침에 잠시 전에 한 10시 한 20분 정도까지 2% 상승 보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중시장이 열리잖아요. 네. 중시장 열리고 시작하면서 한 6%까지 뭐 거의 떨어졌다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다시 코스닥이 0.5%를 반등했는데요. 아니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리얼타임은 어떻게 나요, 중국이? 네,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6.87% 지금 하락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리얼타임이죠? 예, 리얼타임 7%까지 내려갔다가 6.87% 정도 반등이 진행이 되고 87%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코스피 모두 이제 오전장의 반등에 대한 쪽 시도가 나타나다가 네.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시장의 개장과 함께 더불어서 종목들에 대한 쪽에 대한 흐름이 이제 조정이 다시 나타나는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을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현물 쪽에서 2,280억 현재,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면은 오늘 상당한 많이 네. 매도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5천억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지금 특이한 것은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물 매수 나타나는 거 봐서는 지금 차익 거래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네. 걸 이제 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백오데이션 자체가 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차익 거래에 대한 쪽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낙폭에 대한 쪽, 여전히 뭐 외국인 매도에 대한 쪽이 좀 멈춰야 시장에서 좀 반등에 대한 쪽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쪽이 좀 더 얌전하게 하락에 대한 쪽이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 대한 하락이 내부적인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대북 리스크와 관련된 심리적인 투매 이런 것들 이유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안전한 그런 흐름을 오늘 전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뭐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나이 든 분들이, 그죠? 나이 든 분들이 특히 북한의 북한이 높은 사람, 이인재라는 사람은 나이 엄청 많아 보이네. 황병석. 네.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진짜 밤새 회의를 하고 있는 거야. 자다가 깨다 하는 거지.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보통 젊은 사람들이 쉽지 않을 텐데 아직도 회의 끝났다는 얘기는 안 들어오죠. 회의가 아직 진행.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제가 해봐서 아는데. 네. 진짜로 밤새고 합니다. 밤새고? 예, 예. 70 먹은, 거의 80대인 거 보이는 거, 할아버지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1949년생이에요. 49년생? 네. 약간 연로해 보이실 뿐, 겉보기 등급이 조금 이렇게 있어 보이실 뿐, 1949년생입니다. 그래도 나이 들은 건데. 네네. 49년생? 네네. 그렇게 나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 근데 보기가 70 80대 보이잖아. 거기 원래 뭐 스타일이 그래야 되나 보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군대에서 있을 때 보게 되면, 네. 군대에서 이제 회의할 때 보게 되면 진짜로 밤새고 하거든요. 네. 네. 낮에 자죠. 낮에 자고요. 낮에 자죠. 분위기가 썰렁한데요. 예. 분위기가 썰렁한데. 한 주씩 올라갑니다. 인바디가 올라가요. 인바디. 네, 뭐 특징주를 할 것도 없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의 기대감, 웨어러블 헬스케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이게 주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밴드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참 우리 목요일 날 사람이 이거 농담하기도 그런데 목요일 날 우리 모셨잖아요. 네. 우리 유 교수, 네네. 유 교수 해갖고 같이 제가 그날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참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저는 고령화가 분명해요. 네. 제가 분명히 밥 먹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코엑스에. 네. 네네. 근데 집에 가니까 집에 가는데 뭔가 내가 빼놓고 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왜 거길 못 갔어. 그래서 근데 보니까 팟빵 보니까요. 자기 돈 받았어 혹시요? 무슨 돈을 받아요? 팟빵 게시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팟빵 게시판 들어가니까 네. 거기 이제 웨어러블 기기나 이런 거 그런 거 했잖아요. 우리 시청분 한 분이 거기 가셨나 봐요. 그래서 쓰셨는데
그분 한번 나왔던 분 있잖아요. 저 휴가 출장 갔을 때. 그분 이름 뭐예요? 그 얼굴 그래서 내가 그 방송을 계속 틀고 있다는데 예, 예. 거기서 돈 받았냐고 그거. 아니요. 아니 뭐 내가 뒤에서 챙긴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홍보 방송이잖아, 홍보 화면인데. 안 그래도 네. 제가 너 고소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10만 원이라도 받아. 10만 원이라도. 출연료 받아야지. 그래 나중에 출연료는 줄 상황은 아니라서 네. 안 그래도 네. 제가 채팅창에다가 네.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올렸거든요. 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네. 처음 오늘 박람회하는데 영상 무한 반복하고 있다. 네. 초상권 침해로 제가 고소하겠다고 그랬더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저도 메시지를 보냈죠. 네. 네. 고소의 아이콘도 있네. 네네. 네, 고소의 아이콘. 네. 그럼 그렇고 시장 상황 지금 코스닥이 좀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급 상황은 그래도 간단히 체크 한번 가볼까요? 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수급이요. 일단은 그 시장에 외국인 매도가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300억에 대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지금 보게 되면 2,300억 매도인데 이 매도가 이제 네이키드 매도냐에 대한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매에 대한 흐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외국인 이제 선물 매매에 대한 쪽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당일 매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외국인 선물 매매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오전장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네. 지금 매수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 지금 반면에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시각에서 계속 그 중국 시장 개장하자마자 급격하게 지금 매도가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을 놓고 봐서 뭐 차익 거래가 진행이 됐건 네.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매도가 나왔건 그러나 이제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심리적으로는 지금 상황에 대한 쪽이 여기서 추가 낙폭에 대한 쪽이 그렇게 안 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중국 시장 개장하면서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이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 이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 보게 되면 매도 오전장에 잠깐 한 120개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플러스가 전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코스닥 오늘 매도 나왔다가 다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의 매도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종목에서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한 흐름 우리가 보통 이제 대장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대장주다 하는 역할을 하는 쪽들 이런 쪽을 한번 볼 텐데요. 한미약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이요?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이제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미약품이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올 때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금요일날 이게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빠지는 폭이 아예 적었죠. 그 한미사이언스는 사실 돈을 번 거니까 네네, 오히려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한미사이언스를 지금 조정장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기관이 오히려 한미약품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조정에 대한 빌미를 만들었던 종목들이 있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조정은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조정에 대한 쪽이 나타나니까 바로 이제 그 기관들이 또 간헐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미약품이 전저점을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 지수에 대한 쪽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쪽에서 이제 변동성에 대한 흐름이 계속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한미약품이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가 결국은 키포인트를 지금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종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시장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앞에서 뭐 인바디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단기 낙폭이 있었던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이제 장중 한때 뭐 한 12%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반납을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열혈전기라는 게임에 대한 쪽이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인데 아직까지 시장 때문에 반등이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그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죠. 시청자분들이 매매하건 안 하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봐야 될 주식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딱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한미약품,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하나 얘기하는 거가 셀트리온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얘기해놨던 뭐 게임즈들 몇 개들 이런 것들이 매매를 하건 안 하건 그 주변에 몰려 있는 것들에 소위 앞장서 갔던 주식들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시청자분들 계속 냉정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셔야겠다는 걸 관점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는 조금 하락폭이 계속 서로 멈춰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여전히 외국인이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각 현재 불과 2시간이 남짓 넘었는데요. 2,300억 원의 순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오늘 좀 크게 많이 좀 뭐랄까 많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그것은요 수치를 몇 가지 확인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 한 주간에 딴 거 다 모르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틀리면 좋겠는데 제 의견이 틀리면 좋겠는데 남북 문제는 금방 해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이라도 뉴스 나오긴 하면 오늘이라도 주가 지수 3% 5% 올라갈 수 있어요. 결과가 뭐 장중에 좋게 나오면요. 그래서 그런 남북 문제는 저는 지금 큰 흐름에서 아주 조그마한 생각 갖고 있어요. 이선 어떻게 볼 수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금요일날 빠진 거, 목요일날 오부터해서 급작스럽게 금요일날 빠진 거 정도는 금방 해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코스닥 100포인트 빠졌잖아요. 닷새 동안에요. 그러면서 그거의 절반 정도, 예를 들어 코스닥이 5%, 코스피도 절반 3% 정도는 장중이라도 확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문제는요. 그랑 상관없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뭐냐면 그것도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떨어지는 이유가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것은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표현 나오는 거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9월 16일 날 17일 날 정작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된다는 그러면서 반등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동의하건 안 하건 간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의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머징 마켓 전체의 우려감 그런 것들이 나오는 상품 가격 하락 이런 것이 또 하나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 요인만으로도요. 지금 지난 한 주간에 글로벌 시장에서요. 글로벌 전 세계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그러니까 이머징 선진국의 신흥국에서요. 채권 펀드에서 25억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25억 달러. 2014년 1월 이후 최대치가 빠졌어요. 2014년 1월 최대치가 빠졌고요. 주식형 펀드에서는요. 7주 연속 돈이 빠졌습니다. 주식형 펀드 7주 연속 빠져서 60억 달러가 순유출됐어요. 60억 달러. 그러면 전 세계 주식형 펀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이머징이랑 선진국, 이머징 말씀드렸는데 이머징이랑 선진국 합은 어떠냐면 83억 달러 빠졌어요. 그러니까 15주 만에 최대치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남북 문제만 포커스를 맞춰서 답이 없다. 큰 틀에서 좀 이해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중국발 위기감이라든가 하여튼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머징 마켓에 특히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시장의 흐름 그리고 중요한 이슈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미처 못 다루던 각각의 글로벌 시각이라든가요. 관련된 이슈 그런 것들 분석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잠시 후에 이슈 돌직구 시간에 하겠고요. 그 전에 일단 또 전문가와 함께 하는 시간 잠깐 갖고 가도록 합니다. 네, 이슈 돌릴 건데요. 오늘 시장이 지금 영 만만치 않습니다. 코스피도 거의 2%까지 떨어지고 있고 지수 차원입니다. 코스피 2% 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그나마 매도가 그렇게 아주 급작스럽게 더 이상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오늘 하루 중에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 11시 30분 딱 찍고 있는데요. 3천억 가까이 매도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나온 4,400억도 많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불과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2,800억의 매도 나왔는데요. 몇 가지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이렇더라도 챙겨봐야 할 뉴스 네. 그런 것들을 챙겨 한두 개 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네. 그 시장이 이제 흉흉한 이유 지금 보게 되면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텐진 폭발에 대한 쪽이 시진핑을 노린 장점의 도발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시장에 대한 쪽이 이제 불안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감. 이번에 사고 또 났잖아요. 네. 예, 어디도 또 났잖아요. 또 터졌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의 이제 정치적인 불안,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의 어떤 그 위치적인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또 불안 요소에 대한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이 오늘 이제 그 이렇게 조정이 나온 데는 주말에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네. 시장에서 이제 불안 심리에 대한 쪽을 좀 자극을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뭐 중국 시장이 내리는 거 외에는 뭐 추가적인 악재에 대한 쪽은 네. 좀 없는 상황이 있고요.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방송 시작할 때보다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2,888억까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매도세가 이제 3,000억을 넘어가려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청와대에서 약간 또 멘트가 나왔죠. 지금 일부에서 뭐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막 소설 쓰지 말라는 얘기 나왔어요 지금. 이제 국내 내부적으로는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변곡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점은 당연히 이제 그 대북 관련된 협상에 대한 쪽이 이제 잘 결론이 났을 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의 어떤 변곡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의 변곡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이제 그 25, 26 원래는 이제 옐런 의장은 이번에 연설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참석 안 하잖아요. 스탠리 피셔 네. 부의장이 네. 이번에 연설을 한다라 29일 날 연설이 있습니다. 29일이면 이번 주 일요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맞나요? 토요일이네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연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보면 일요일이죠. 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이것이 좀 가장 급하지 않은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쪽에서 물 건너갔다라는 네. 그런 의견에 대한 쪽이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이슈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딱 얘기하시는 거 지금 코스닥 연기금 있잖아요. 연기금의 그동안 평가에 우리가 맨날 이성원 교수 욕먹던 거 있잖아요. 네. 무슨 연기금이 하루 이틀에 일일 평가를 하냐. 네. 이 얘기가 슬쩍 백지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국민연금 위탁운용 일일 수익 평가가 백지화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 왜냐하면 단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연기금 같은 경우는 배당주, 그다음에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운용, 뭐 이런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 대한 쪽에 대한 수익률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하루 단위에 대한 이제 수익률 전년 동일 네. 대비해서 이제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10% 이상, 만약에 마이너스 9% 이상 될 경우에는 하다 보면 뭐 중간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종목에 대한 그렇죠. 쪽이 급락이 나와서. 근데 시장 대비해서 그런 수익률에 대한 쪽이 나왔을 때 자금을 회수하겠다. 3일 연속 이렇게 네.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쭉 나오죠. 9% 하회하면은 위탁자금 전액을 회수한다. 그 네. 밑에 보게 되면 3, 4천억을 회수당한 운용사는 약과 1조 원 이상을 회수당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종목에 대한 변동성을 엄청나게 심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1조 회수당하면은 그 돈 맡아서 하는 놈이 종목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싹 팔아버리고 다시 하죠. 욕먹죠.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싹 팔고 다시 하기 때문에 종목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거는 지금 연기금이 또 이제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패시브 네. 방식으로 직접 투자하는 국내 주식 운용 수익률도 3년 넘게 시장 수익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액티브 투자 방식으로 운용되는 위탁 자산에 대해 매일 시장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네. 지나치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직접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6.65% 작년에, 네. 그 다음에 2013년은 1.23%.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도 저조했다 하는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익률이면서 지금 액티브 펀드에게 너무 가혹한 수익률에 대한 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백지화. 그러니까 아니 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맞는 이거 잘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삼성 얘기 좀 삼성이라 할까 스마트폰 얘기해 보면은요. 네. 지난 주말에 스마트폰 업계는 깜짝 놀란 두 소식이 두 개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뭐죠? 삼성페이가 써보니 편하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이제 네티즌 편할 사이에서. 수밖에 없죠. 네, 네. 편하죠. 어찌됐건 편하죠. 사인도 안 하고 이게 뭐 10개까지 가면 저장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데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미국 기준에 미국에서는 삼성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했잖아요. 획기적인 지금 시진핑 전 주석이 체포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시진핑 너? 아니 시진핑이 아니고 그 장점이. 그거 좀 보여주세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루머야?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고 네. 지금 SNS 상에서 도는 건데 네. 지금 장점인 전 주석이 체포되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 인민망인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건 이제 확인해 보겠고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스마트폰 쪽 얘기해 보면 앞서 한 두세 가지가 이슈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써보니 편하더라. 네, 삼성페이가 써보니 편하더라. 어떻게 됐건 간편 결제나 이런 거가 이제 큰 시장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말이죠. 한 달 동안 1불만 내면 삼성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줘버려. 써보고 너희들이 좋아하면 사란 얘기죠. 안 주면 반납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써보고 나서 얼마나 나중에 할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나왔는데 써보면 또 싸게 줄 거 아니에요. 1불. 네, 아니 한 달 써보는 건 1불이고 한 달 후에 산다 그러면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폰 주고 트레이딩하고 이런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고객이 아니라 아이폰 고객만 하는 거가
그런 게 이제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또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야 삼성이 갈 대로 갔다. 예?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역시 삼성의 통큰 마케팅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보는 사람은 그럼 한 달 동안 쓰고 나서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리포폰으로 다 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중고가 예. 엄청 또 재고 쌓일 거 아니고. 네네. 리퍼로 가지고 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하여튼 그 비용이 나오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그래서 그 얘기가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지금도 내 2분기 지난번에 나오는 건 이제 간헐적으로 지역마다 나왔잖아요. 지역마다 스마트폰이 몇 대 팔렸냐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드디어 이제 전 세계 2분기 실적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간인데 이번에 또 새로운 건 아닌데 그거 한 좀 보여드리겠는데 제 화면만 잡아주세요. 제 화면만 보여주시면요. 네, 그래서 표를 보시면 딱 제일 깔끔하게 나오겠죠? 요 표입니다, 요 표. 이쪽에서 가트너는 믿어줘야 돼요. 네, 그죠? 가트너는 뭐, IT 쪽에서는 최고의 어떤 시장 조사 기관이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전 세계 있죠? 전 세계. 예? 전 세계 시장은 요번에 몇 프로 증가했는데, 13%인가 증가했는데, 2013년 이후 최저로 증가했어요. 시장 확대폭이 커졌고요. 중국은 마이너스 4% 갔어요. 그건 중국은 태어난 이래 처음이에요. 스마트폰이란 게 중국에 들어간 지 처음으로 마이너스 4%가 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쪽은 2014년입니다. 2014년. 왼쪽은 2015년이 되겠는데요. 1등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삼성이 여전히 1등 했어요. 1등. 오른쪽입니다. 26.42%에서 작년 26.2에서 21.9로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애플은 12.2에서 14.6으로 올라갔죠. 파이가 또 올라갔어요. 7.8로. 6.1에서 7.8로 올라갔어요. 샤오미도 조금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갔고요. 나더즈란 건 수많은 애들. LG도 여기 포함되겠죠. 수많은 아덜즈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면 삼성 떨어지고 전체 시장 증가율 줄어들고 그러니까 기업가들께 전체 시장 상승폭 줄고 중국 마이너스 성장하고 삼성은 한 5포인트, 4%포인트 줄고 애플은 올라가고 나머지는 중국계 조금 올라가. 이 정도 있죠. 예? 예, 그게 시장의 큰 틀이다. 예, 그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해서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볼까요? 어떤 것도 준비했어요? 네, 지금 뭐 장점인 체포얘기는 지금 SNS상에서는 사진과 함께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뉴스로 외신에서도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고요. 지금 이제 SNS상에서만 장점인 체포와 관련된 뉴스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7.59%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 중국발 하락 공포에 대한 쪽이 상당히 많이 과장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죠. 지금 그 중국발 하락 공포가 이제 과장된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제조업 관리 지수가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제조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건 동의한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천 개의 공장 가동 중지를 지시했다. 이게 지금 그 스카이라고 그러던데 무슨 스카이죠? 무슨 스카이? 오바마 대통령 와이프 미셸 오바마가 왔을 때 그때 만들었던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있었죠. 그때 만들었던 스카이를 다시 한번 재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수천 개 공장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텐진항에서 발생한 이제 물류 사고, 물류 폭발 사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악재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PMI에 대한 조정을 만들고는 있는데 재밌는 거는 중국에서 지금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반등을 놓고 본다라면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하고 물론 이제 그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총체적인 둔화로 연결되는 금융 안정성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이제 점점 이제 가라앉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뭐냐면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는 단계. 여기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현상에 대한 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서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이런 쪽으로 지금 해석할 필요에 대한 쪽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의 내부에는 좀 더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어떤 게 더 비관적이냐면 지금 보게 되면 중국 교통은행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건데 리엠핑 이란 이코노미스트가 하반기에 중국은 7.1% 7.2% GDP 성장률이 가능하다. 5년 동안에도 가능할 건데 다만 부동산 투자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
회복될 거냐 이 네. 부분이 문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채무 교환 프로그램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쪽을 이제 교환을 해줬죠. 그러니까 네. 부채에 대한 쪽을 갖다가 네. 유동화를 시켜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유동화된 것과 그다음에 이제 민간 협력 사업 확충이 네. 지방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한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거는 네.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일단 시장이 내려오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이 되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불안스럽다라는 네.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라의 권영선 위원 얘기 뭐 자주 네. 나오잖아요. 이코노미스트가. 네네. 그건 무슨 얘기했어요, 또요? 이제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게 네.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없었던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죠. 없었던 사례는 아니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네. 우리가 금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 네. 근데 2004년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더 높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자본 유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그 주식을 사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게 지금도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쪽은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근본에 대한 쪽을 이제 보게 되면 그 근거를 한번 볼 텐데요. 노무라의 권영선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8월 수출이 급감할 전망이다. 네. 그리고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까지 기준금리를 기본 전망은 네.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네. 근데 8월 수출이 13%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가 더 축소가 되는 형태가 나타나서 수입이 감소가 되고 무역 수지 흑자가 지금 더 축소되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네.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쪽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얘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수출에 대한 쪽이 마이너스 행진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이제 금융위기 때 우리 수출이 11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몇 개월이요? 11개월 네.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타난 적이 있는데 지금은 5배, 지금 5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죠. 5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녹아 들어간 전망이라고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고요. 다음 코너, 마지막 코너 들어갑니다. 네, 리포트인데요. 이게 관련된 거 뭐 전 세계 가치 이런 거 레포트 있다면서요. 최근에 네. 일본 전 세계 주시장에. 예. 요거 말고 이제 일본 얘기를 좀 일본 얘기? 일본 좋죠. 그걸 먼저 예. 할까요? 일본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 뭐. 일본 예. 얘기 그러니까 예, 이제 일본을 많이 탐방을 갔다 와서 예. 어디가 되느냐 예. 안 되느냐 지금 예. 여기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여의도에서 지일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니까요. 지일 열풍이 불고 예.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1인 가구 네. 일본의 불안기와 유사한 구조적 징후들이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된 미래, 과거로부터 배운다.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이 얘기하듯이 이제 일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시장을 어느 증권이에요? 유진? 이거는 유진이 아니고 NH입니다. 아마 NH가 한다 그랬었죠? 예, NH도 가고 유진도 갔다 오고. 예. 근데 지금 아마 이게 NH가 맞을 텐데 맞나? 기억이 안 나. 맞네요. NH 투자 맞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구조조정 M&A를 통한 성장이 기속이 돼야 된다. 네. 캐논과 교세라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 상황에 맞춰서 뭐 네. 셀컴과 카오가 이제 그런 모습을 1인 가구에 대한 증가.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여자분들 혼자 사시기에 불안하니까 방범 시스템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증가 요구. 그 다음에 이제 다케다. 그 다음에 아스텔라스.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신호기 뭐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네.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제약 업종들 네. 이런 쪽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시장의 수혜를 받았다. 그래서 네. 우리가 보는 그 NH투자증권에서 보는 거는 1인 가구 및 노령화로 B2C 확장이 기대되는 S1.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S1 같은 경우는 우리가 S1 뭐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것이 B2B에서 이제 B2C로 이제 그 사업 영역이 확장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황형 소비, 그 다음에 중국인 니즈에 의해서 LG 생활건강이 그리고 적극적인 R&D 투자로 인해서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등이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M&A에 대한 강점으로 지금 부각되는 건 하나테크인,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부를 단순한 삼성전기등이 네. 장기적으로 유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관련된 보고서가 지금 보게 되면 두 번째 보고서거든요. 네. 오래된 미래라는 네. 제목의 이제 두 번째 보고서인데 네. 아마 이 중국과 관련된 얘기 말고 일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좀 이렇게 유의 깊게 네.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일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그 마음에 잘 안 갈 거란 말이죠. 네. 그잖아요. 실제 보면 무슨 일본은 뭐야 믿어 그렇게 안 그런 게해서 중국이랑 또 다르거든요. 네. 우리 또 기본적 우리 또 심리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본의 사례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에 관한 책들은 엄청 많잖아요. 네. 중국은 후강통이다, 이제 성강통이다 책들 많아요. 찾아가 보시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지금은 그걸 볼 때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특히 성강통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걸 다 아우르는 것이 일본의 역사거든요. 일본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몇 년 사이 갖고 한번 여기도 소개해드리는 거 있는데요. 그런 비슷한 책이 또 일본 것도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죠. 예, 예. 조만간에 이거를 우리가 강의를 해야지. 예. 일본 주식 강의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죠. 우리는 네네. 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금요일날 청주대학 강의하고 왔잖아요. 네. 그런 주제 얘기했어요. 그런 주제.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뀌냐 이런 얘기 나름대로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 좀 보시면 뭐랄까요?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2부는 잠시 후에 12시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한 얘기 마저 좀 하고 초대 손님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움에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저희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하는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그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매리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전문가님이 나면 두산중공 의견 부탁드린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에스크림. 두 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한 편당 500원이 뭐야? 이게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네네.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음.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네네. 2만 원 광고 네.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네. 네. 제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즈가 됐건 어디가 네, 됐건. 저는 뭐 간에.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이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예.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안 쓰고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누르면 돈 들어? 좋지.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그